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김마리는 최선영에게서 27년간이나 잃어버린 딸을 찾아서 현재 같이 살고 있다는 말에 현우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컨디션도 좋아졌는데 가족들은 김마리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오랜만에 생기있는 김마리의 모습이 의아한 한진태는 무슨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냐며 물었고, 김마리는 최선영에게 사과를 하러 갔다가 최선영의 잃어버린 딸이 진수지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세상에는 분명히 기적이 존재하는데 현우를 영영 못 찾을 것이라는 절망감에 한진태를 원망하고 힘들게 만들었지만 이제 희망이 생겼다면서 완전히 달라진 눈빛으로 한진태에게 말하였습니다. 한진태는 김마리가 자꾸 현우를 찾으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김마리의 눈빛을 보니 이번엔 제대로 나설 작정인가 보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지 않고서야 제 자식을 찾겠다는 김마리의 얼굴을 똥 씹은 듯한 눈으로 바라볼 리가 없을 텐데요. 한진태는 해들 요양병원을 찾아가 출판사에 의뢰로 책을 한 권 쓴다는 핑계로 98년도 환자 자료를 요청하였고, 당시 환자들의 입퇴원 기록지를 둘러보던 중 최선영이란 이름이 눈에 들어왔고, 정순정이라는 환자의 기록을 훑어보는 중에 손이 떨리고 눈빛이 초조하게 변하였습니다. 정순정이라는 사람은 위암말기 환자였고 98년 당시 해들 요양병원에서 37일간 입원해 있던 중 사망하였는데요. 한진태가 정순정의 기록을 보면서 불안해하는 것을 보니 정순정과 현우의 실종 사건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진태는 병원에서 돌아와 심각한 얼굴로 정순정의 입원 기록지를 다시 한번 살펴본 뒤 서랍 속 깊숙이 아무도 볼 수 없게 숨겨놓았는데, 이것만 봐도 한진태가 현우의 실종에 대해 엄청난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분명 정순정은 한 달여 만에 죽었어.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아무도 내가 무슨 일을 한 건지 알 수 없을 거야. 김마리는 절대 알아낼 수 없을 거야 하며 한진태는 속으로 중얼거리는데요. 김마리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으며 자신에게도 최선영처럼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현우를 다시 찾아보려고 경찰서를 찾아가 재수사를 요청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실종 사건은 3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형사들도 많이 바뀌었고 담당 형사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장기 미제 사건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라 새로운 증거나 단서를 확보하지 않은 이상 재수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김마리는 현우 사건을 당시에 담당했던 형사님과 연락이라도 닿을 수 있게 힘써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김마리는 재수사가 어렵다는 말에 잠깐 실망을 하였지만 현우 실종 당시 한진태와 자신이 그토록 최선을 다해 현우를 찾아 헤맸는데 담당 형사라면 분명히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며 김마리는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고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채우리는 김마리가 마당집을 직접 찾아와 최선영에게 사과한 것에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느꼈고, 진수지를 사이에 두고 한현성과 불편한 일을 많이 겪었지만 한현성이 술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역시 또 사과를 해오자 해들 집안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한현성은 채우리에게 연정 말고 다른 인연으로 만났었더라면 엄청 잘 맞았을 것이라며 다시 친하게 지내자는 속내를 내비쳤고, 채우리는 진수지와 남매가 된 사실을 알고 있는 한현성이 병주고 약주고도 아니고 이것도 위로라고 하는 건가 싶어 한현성의 말은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한현성은 채우리와 베프였던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요즘 집안에서 잃어버린 형의 얘기가 자주 오고 가니 진수지와 남매가 된 채우리가 안쓰러워 보인다기보다 자신도 형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들어서 채우리같이 마음 잘 맞는 사람이 내 형제였으면 좋겠다 싶기도 해서 오히려 진수지와 남매가 된 채우리가 부러울 따름이었습니다. 한현성은 채우리에게 방어벽이 완전히 해제된 상태로 취하면 채우리가 집에 바래다 주겠지 마음을 툭 놓고 술을 마음껏 마셔댔고, 결국 채우리는 한현성을 데려다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채우리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한현성을 집안까지 부축하고 들어갔는데, 채우리가 김마리의 아들 한현우가 맞다면 30년 만에 집안에 발을 들여놓은 기적 같은 순간이 것입니다. 채우리는 한현성을 2층 방까지 데려다 주고 나오는 길에 현우의 방 앞에서 머뭇거리게 되는데, 뭐지? 난 오늘 처음 이 집에 오는데 이 방만은 낯설지 않아.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낯익은 가구와 물건들이 채우리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채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됩니다. 81화에서 한현성은 채우리에게 나랑 밤새 얘기하자며 집에 가지 말라고 한 잔 더 하고 집에서 자고 가라고 술주정을 부리는데 한현성 때문에 일부러 술을 덜 먹었던 채우리는 한현성이 진나영과 결혼을 해서 과연 행복하긴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무슨 오지랖이야 하며 한현성을 침대에 눕히고 나온 채우리는 맞은편에 문이 열려있는 방을 잠깐 보게 되고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방 안에 놓인 물건들을 얼핏 보니 갑자기 뛰어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데요. 현우의 방 서랍장 밑에 자신이 가지고 놀다가 깊숙이 들어가 버려 찾지 못한 미니 피규어 의사가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뭔 생각하는 거야? 집집마다 방들이 다 똑같지 뭐 하는 생각에 집에 가려 하자 진나영은 고마워요. 현성씨 발에다 줘서 하고 말을 걸어옵니다. 채우리는 진나영에게 옆방을 가리키며 벌써부터 태어날 아기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매사속전속결이네요. 하고 말하자 진나영은 아니에요. 저 방은 현성씨 아이방이 아니에요. 채우리는 한본부장이 어릴 때 쓰던 방인가 보군요. 이 사장님이 얼마나 한본부장님을 사랑하시는지 저 방만 봐도 알 수 있겠군요. 진나영은 현성씨 방이 아니고 현성씨 형이 쓰던 방이래요. 하고 말하다가 내가 괜한 말을 끄집어냈나 싶어서 얼른 채우리에게 아무튼 오늘 고마웠어요. 다음에 수지 언니랑 함께 식사라도 해요. 제가 살게요. 하며 채우리를 빨리 집에 보내려 합니다. 채우리는 대책 없이 취한 한현성을 발에다 주느라 식은땀을 흘리고 기진맥진하여 집에 돌아오는데 진수지는 오빠 대체 뭐하고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늦은 거야? 저녁은 먹었어? 하자 채우리는 역시 내가 삼시세끼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는 우리 수경이 아주 좋아. 동생 점수 300점이야. 이 오빠가 말이지 오늘 찰거머리 같은 한본부장 술친구 해주느라 좀 늦었단다. 하고 말하였고 진수지는 한본부장이랑 술을 마셨다고? 두 사람 웬일이야?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 채우리는 내 표정이 어때서 그래? 진수지는 오빠는 술 먹은 것 같지 않고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한본부장이랑 다퉜어? 말해봐 얼른 하자 채우리는 다투긴 뭘 다퉜다고 그래. 한본부장이 취해도 너무 취해서 발에다 줬더니 삭신이 아주 쑤시네 그냥. 하며 괜히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애써 외면을 합니다. 진수지는 한본부장을 발에다 주기까지 했어. 그럼 나영이도 받겠네. 하자 채우리는 받지. 진나영씨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더구만. 진수지는 그렇겠지. 자신이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졌으니. 오빠 얼른 들어가 쉬어. 채우리는 방에 들어와 한현성의 집을 다녀온 생각에 잠기는데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장난감 병원차를 꺼내보며 나지막히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일 안 할 거예요? 얼른 오셔서 병원차 끌고 환자 태우러 가셔야지요. 하여튼 의사 선생님은 게을러도 너무 게을러요. 하며 중얼거리는데 채우리는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레고 의사가 자꾸만 오늘 본 2층 방에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놀다가 서랍장 밑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왜 하필 그 집이 떠오르는 거지? 하며 현우의 방이 낯설지 않게 생각이 됩니다. 진나영이 한본부장 형이 쓰던 방이라고 했는데 한본부장도 마음속에 아픈 데가 있었네. 그러니 나보고 다시 100% 지내자고 한 거였어. 하며 한현성의 외로운 마음이 이해됩니다. 한편 김마리는 한진태에게 경찰에서 들은 얘기를 하는데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다른 증거를 가져오기 전에는 재수사가 어렵다고 하네요. 당신은 혹시 뭐 단서가 될 만한 거 기억나는 거 없어요? 한진태는 김마리에게 경찰에서도 할 만큼 다 해본 사건이고 당신 말대로 30년이나 흐른 지금 무슨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있겠소. 김마리는 그렇다고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뭐라도 해야 해요. 김마리는 현우의 방으로 올라가 버렸고 한진태는 서재에 들어가 다시 정순정의 자료를 꺼내봅니다. 그리고 먼 옛날의 기억을 떠올리는데요. 김마리의 아버지 김영수는 현우의 실종 사건의 범인으로 한진태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현우가 실종된 후 지병이 더욱 깊어져서 해들 요양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 김영수는 한진태를 불러
자네는 내가 얼마 못 살 거라는 거 알고 있을 테지. 내가 자네를 처음 봤을 때 우리 해들 병원에 딱 맞는 인재라고 생각했었던 게 실수였던 것인가? 아니면 원하지도 않는 결혼을 억지로 마리에게 강요한 내 업보인가? 우리 현우가 왜 사라졌는지 자네는 알고 있지 않은가? 한진태는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현우의 행방을 어떻게 알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를 아직도 의심하시는 겁니까? 제가 현우를 찾기 위해 얼마나 동분서주하고 다니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한진태의 말에 김영수는 자네는 현우가 자네 자식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지 않나. 남들 앞에서는 현우에게 잘해주었지만 내 눈에는 이상하게 자네가 자신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속이려는 행동으로 보여졌어. 자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뒤로 내 병은 오히려 더 심해졌고 다른 사람들은 척척 잘 살리는 의사인 자네가 나도 그렇고 자네 장모도 그렇고 가족들의 병은 못 고치니 언젠가부터 자네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 다 내 잘못이지. 자네의 욕심을 열정으로 착각한 내 잘못. 결국 우리 마리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 자네가 될 줄은 그땐 미처 생각을 못했었던 게지. 자네 솔직히 말해봐.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자네가 솔직하게 말만 한다면 자네를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봄세. 자네가 현우를 버린 건 맞지? 김영수의 말에 한진태는 장인어른, 저는 맹세코 현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베푼 은혜를 갚기 위해 현우를 제 자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우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김영수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군. 그날 자네가 어떤 사람과 만나는 걸 본 사람이 있는데도 나한테 거짓말을 할 작정인가? 한진태는 장인어른 말씀 자꾸 함부로 하시면 현우가 아니라 현성이 얼굴 앞으로 볼 수 없으시게 될 겁니다. 하고 한진태는 본색을 드러내고 협박을 하는데요. 한진태는 그렇게 현우가 보고 싶으세요? 현우를 보시려면 이곳에 계시면 안 되시죠. 어서 눈을 감으셔야 현우를 천국에서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장인어른 말씀대로 제가 현우 버린 거 맞습니다. 전 제 자식은 현성이만으로 충분합니다. 쓸모없는 싹을 뽑아버리는 게 맞지요. 고승환을 내치고 쓸모있는 싹을 대신 화분에 심어놓은 장인어른처럼. 저도 그러려고요. 이게 다 해들재단과 해들병원의 앞날을 위한 일입니다. 현우 제가 버렸어요. 이제 사실을 다 알게 되었으니 편히 눈을 감으시죠. 하고 말하자 김영수는 충격에 온몸에 경련이 오기 시작합니다. 한진태는 김영수의 호흡기를 조작하여 김영수를 사지로 몰았고 긴급히 연락을 받고 온 김마리는 김영수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저 말이에요. 마리가 왔다고요. 하지만 김영수는 영영 눈을 뜨지 못하였는데요. 이날을 한진태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마리는 아버지 김영수를 회상하며 아버지, 저 꼭 현우를 찾을 거예요. 아버지가 도와주세요. 하며 간절히 빌었고 경찰에서 과거에 현우의 수사를 맡았던 형사가 김마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연락을 받고 황급히 집을 나갑니다. 김마리는 이미 나이가 지긋한 형사를 만나 현우의 사건을 물어보는데요. 형사는 저희로서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현우군을 찾아보았었죠. 제가 그래도 실종 사건에 있어서는 저 자신도 자부심이 있었는데 현우군 사건 이후로 저도 많이 위축이 되었어요. 이건 뭐 아무리 뒤져도 단서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큰 병원에서 혼자 놀던 아이가 사라졌는데 본 사람도 없다 하니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지 않은 이상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의심은 했지만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의심이 가는 사람이 한 사람 있기는 했었는데 그러자 김마리는 그 사람이 누군가요? 말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언젠가 그 사람이 고백을 하는 날을 기다리는 수밖에요. 김마리는 그 사람이 누군데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말씀해주세요. 형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진태 해들병원장이십니다. 김마리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사님? 형사는 그날 응급실에 갔다는 한진태 씨는 오래 머무르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환자의 조치가 빨리 끝났었죠. 한진태 씨가 응급실을 나간 시각과 소화과 대기실에 도착한 시간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걸어서 온다고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죠. 아이를 혼자 둔 아버지가 걸어서 올 리가 있겠습니까? 김마리는 제 남편 말로는 35분 동안 자리를 비웠다고 했어요. 그럼 제 남편이 중간에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사는 현우 사건의 비밀은 사모님 남편분이 쥐고 있어요. 혼자 하신 일은 아닐 것이고 누군가가 개입을 했다면 증거는 반드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아이를 깜쪽같이 유기를 한다는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김마리는 한진태에 대한 의혹이 커져가고 앞으로는 한진태에게 현우를 찾는 일에 대해 세세히 말해주지 않기로 합니다. 김마리는 집으로 돌아와 한진태의 서재에 들어가 한진태의 책상을 만지면서 당신이 진짜 우리 현우를 버린 건 아니지? 만약 정말 당신이 현우를 버린 것이 사실이라면 난 당신을 그냥 두지 않아. 김마리는 한진태의 방을 뒤져보다가 서랍 속에서 정순정의 서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정순정이 누군데 이 환자의 서류만 따로 보관하고 있는 거지? 하며 김마리는 해들 요양병원으로 찾아가 직원에게 물어봅니다. 직원은 며칠 전 한진태 원장이 다녀갔다는 사실을 말하였고 출판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김마리는 정순정이라는 환자에 대해 물어보는데요. 직원은 정순정이 94년도에 해들병원에서 위암을 진단받고 98년도에 해들요양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한진태의 서랍에서 본 내용과 별다른 것이 없어서 실망한 김마리는 집으로 돌아와서 한진태에게 혹시 요즘 쓰는 책이라도 있냐며 물었는데 한진태는 내가 요즘 한가하게 책 쓸 겨를이 어딨어요 하고 말하자 김마리는 한진태가 뭘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 혹시 정순정이라는 사람 알아요? 김마리가 다시 묻자 정순정? 모르는 이름인데 왜 그러시오? 당신 친구예요? 한진태의 말에 김마리는 정순정의 자료를 갑자기 찾으러 요양병원에 들른 한진태가 수상하여 정순정이라는 사람이 현우의 실종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장윤자는 최선영의 소송에 증언해준 것이 미안해서 박복선이 만든 반찬을 들고 진나영을 찾아와 사과를 하는데 한현성이 진수지와 채우리가 남매가 된 거 다 알아버렸다면서 진나영이 속상해하자 나영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두 사람이 남매 안 되게 막아보려고 했지만 네 아빠가 증언 안 해주면 이혼해버린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엄마 좀 이해해주라. 내가 이혼하면 너한테도 좋은 일은 아니잖아. 한서방이 바람 못 피게 내가 대신 감시해줄게 그러면 됐지? 진나영은 요즘 되는 일도 없고 나 심란해. 엄마 지금 바람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어머님이 현성씨 형을 찾겠다고 난리셔. 장윤자는 그게 무슨 소리야? 한서방한테 형이 있었어? 동생도 아니고 형. 진나영은 그래 엄마 30년 전에 실종돼서 아직 생사를 알 수 없대. 그러니 어머님이 사는 날까지는 형님 찾으실 모양이라서 내가 좀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아버님은 반대하시는 거야. 내가 그래서 어느 쪽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서 그래. 장윤자는 어머 얘가 그걸 말이라고 하니? 두말하면 잔소리지. 당연히 네 시아버님 말을 들어야지.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니? 진나영은 엄마 그럼 나 현성씨 형님 찾는 거 하지 말라고? 장윤자는 그래 이거사 만에 하나 한서방 형이 살아 돌아오면 너랑 콩이한테 남는 게 뭐가 있니? 30년 만에 살아 돌아온 아들한테 목숨이 아깝겠어? 다 퍼주고 말지. 그럼 넌 하루아침에 쪽박 차고 빈털털이 되는 거야. 어떤 듣보잡이 해들가 이세라고 들어와서 재산 다 가로챌 텐데. 그 꼴을 어떻게 봐줘. 그러니 너 무조건 네 시아버지 말대로 해. 네 남편 형인지 뭔지 절대 찾으면 안 돼. 네 시아버지도 뭔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반대하는 거겠지. 진나영은 생각은 뭔 생각? 자기 자식 찾아주겠다는데 반대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장윤자는 그건 네 시아버지 사정이고 네 뱃속에 콩이 생각해서 그러시는가 보지. 그러니 너는 괜히 나대지 말고 얌전히 있어 하고 바람을 넣습니다. 진나영은 한현성이 진수지와 바람 안 나게 단속하랴. 김마리가 아들 못 찾게 단속하랴 머리가 복잡해져 오고 진나영은 현우의 방에 들어가 사진과 실종 전단지를 만지작거리며 한현성의 형을 찾아서 아예 숨겨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나영은 현우의 사진을 들고 미래의 사진을 재현해내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의뢰를 하였고 결과에 나온 얼굴이 채울이라는 것을 알고 경악을 합니다. 진나영은 장윤자를 시켜 마당집에서 채울이의 물건을 훔쳐오게 하여 한진태와 유전자 검사를 하자 불일치로 나왔고 김마리의 빚을 챙겨 또 한 번 채울이와 검사를 하자 일치로 나옵니다. 그제서야 의문이 풀린 진나영은 한진태를 찾아가 아버님이 어머님이 현성씨 형을 찾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한진태는 내가 말했잖니 네 어머니가 또 상처를 받게 될 것 같아서라고 말이야. 진나영은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신 것 같은데요. 자식을 찾는 일을 중단하는 부모가 어딨겠어요. 아버님은 아들을 찾기 싫으신 거죠? 하고 당당하게 말했고 한진태는 너 그게 무슨 소리냐?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 진나영은 제가 아버님 편이 되어드리면 저한테 뭘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한진태는 너는 참 당돌하구나.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나와 협상을 하자는 거냐? 진나영은 아버님 현성씨 형은 채우리 선생이에요. 그리고 전 채우리 씨가 아버님 친아들이 아니란 것도 알고 있어요. 아버님이 어머님의 일을 반대하시는 이유 저랑 같은 거 아니신가요? 우리 콩이 미래 확실히 보장해 주시죠. 한진태는 채우리가 현우라는 것에 놀랐고 진나영이 비밀을 다 알아버린 것에 또 놀랍니다. 한진태는 결국 진나영과 손을 잡고 김마리의 일을 방해하기로 하고 채우리를 병원에서 몰아내기 위해 노력하는데 채우리는 자꾸만 2층 방이 생각이 나서 한현성을 만나 물어보기로 합니다. 한현성은 채우리를 집으로 초대를 했고 현우의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김마리의 눈에는 두 사람이 영락없이 형제로 보여 숨이 멎을 것 같아서 채우리에게 현우야 라고 부르며 쓰러집니다. 채우리가 자꾸 현우로 보이는 김마리는 결국 채우리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 한진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속여왔다는 것에 분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